지금 중간에 관심 있어서 또 중간에 이렇게 세션을 다니면서 여기 조금 막 듣는 떠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사진 양해를 구했는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개 막 중첩돼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록관리 쪽에 있는 여러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목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 아카이브가 어떤 구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계세요. 아카이브를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계신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하는 이제 현재 상태를 좀 얘기를 들어보고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과제 좀 들어보고 기록관리 쪽에서 같이 협력하거나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는 걸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천 김정식 문화재단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김정식 이사장님께서 이제 목천 재단 문화재단을 이제 만드셨는데 2006년도에 만드셨고, 그 이전에는 정림건축이라고 하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많은 건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친환경 건축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도 하시고 연구사업이나 번역사업 같은 걸 많이 해오셨고요. 2010년도에 이제 드디어 목천 건축 아카이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건축과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모으고 그걸 이용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셔서 2010년도니까 벌써 3년 차네요? 11, 3년 차네요. 3년이면 아카이브가 얼만큼 성장해 있을 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보고 싶어요. 우리 어제 굉장히 좀 열띤 토론 약간 있었는데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한 주에 된다고 이게 잘 모여지는 것도 아닌데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렵고,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유지하는 게 너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들다.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거냐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어제는 이제 발표자들이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어떤 아카이브에서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과제를 다 닿았는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근현대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소장물이나 건축 관련 기록물을 좀 수집해서 이제 관리 중에 있으시고요. 오늘 관전 포인트랄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 굉장히 옛날 분들은 드로잉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아날로그적인 자료들을 많이 남기신 반면에 최근의 건축가들은 모든 작업을 디지털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생산된 기록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 그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기록을 수집할 때부터 관리할 때까지 뭔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이슈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한 분의 토론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발표자와 토론자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조준배 소장님이신데요. 저는 저 여기 가본 적은 없는데 파리 건축대학 및 파리 일대학의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를 이제 받으셨고, 그 전에 이제 그 건축학을 이제 계속 하셨었고요. 현재는 이전에 여기 한국에 오셔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주식회사 엔드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까도 다른 분 오시기 전에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영주시에 시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관리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거고,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김태형 선생님이십니다. 김태형 선생님은 건축사를 이제 전공을 하셨고, 건축사 사무소 노두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축실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현재는 목천재단의 그 건축 아카이브에 오셔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하게 대해서도 엄청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고민을 많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늘 두 분 발표 들은 다음에 발표를 한 3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한국문헌정보기술의 부사장님이신 박석훈 선생님이십니다. 연구소에서 기록학 석사 하셨고요. IT 쪽
관련된 거나 민간 쪽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뭐 시스템부터 수집, 뭐 공간, 뭐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자문도 하시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고 실무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 개발할 때도 관여를 하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좋은 발표와 토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조준배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해주세요.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목천건축 아카이브에 대해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목천 아카이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개요 수준의 얘기를 쭉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태형 씨가 구체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게 되면서 생겼던 고민, 구체적인 고민은 아마 두 번째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목천 아카이브에 대한 소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목천 아카이브 처음에 생기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개에서 빠지긴 했는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는 국책연구소가 2007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초기의 연구 중에 하나가 제가 맡았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아카이브였어요. 그래서 국가 건축 아카이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에서도 사실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영주에 내려가는 이런 일 때문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목천 쪽에서 전보인 교수라는 분이 이제 회장님께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득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목천에서 그럼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친환경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목천 재단이 건축 아카이브 쪽에 이제 올인하다시피 한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초기서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해서 오늘 이 자료를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천 아카이브 일단 시작을 할 때 처음에 20세기 한국 건축 기록물들에 대한 수집 보존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사라지고 없을 것 같다.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된 상태였고요. 일단 막연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 거꾸로 오히려 이제 건축이 건설에서 문화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좀 모으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건축을 문화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970년도에 이미 법으로 민간 자료지만 건축에 관한 자료도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 보존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미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문광부에 해당되는 데서.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선진국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예 법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가서 국립기록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민간 자료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아직 이 정도 인식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국립 건축 쪽으로는 아카이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세종시에 이전되면서 건축 박물관이라는 게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아마 건축 아카이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조금 좋아졌고 인식이 조금 생기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가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성숙도가 굉장히 건축 자체에서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카이브를 하게 되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지금 이 민간 건축 아카이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오히려 이제 다른 국가나 이런 데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적은 195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
건축에 대한 기록 자료를 모으고 수집 활용하는 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건축사 학술연구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이 건축 아카이브, 목천 건축 아카이브가 탄생이 됐습니다. 조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있고요. 재단 아래 목천 건축 아카이브가 있고, 최근에 올해 이제 자료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단 사무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축연구회는 직접적인 조직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이 재단 사무국 자체에서 지금 건축을 전공하는 분은 지금 태영 씨밖에 없어서 자체 역량으로는 지금 이 건축 아카이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하고 보존, 그 다음에 연구를 하나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수집은 아날로그 원본 자료를 기증을 받아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저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요. 막상 원로 건축가들을 만나서 저희가 자료를 물어보고 하니까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같으면 해도 이런 자료를 모은다라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했던 1세대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먼저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는 생각들을 못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이후에는 디지털 기록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체가 바뀌기로 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연령대를 낮추다 보니까 디지털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두 가지 다 이제 수집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아날로그 자료는 대부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럼을 거쳐서 알리거나 또 웹 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서비스가 계속 준비 중이거나 만들어 놨는데 아직 워낙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곧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어서 제가 약간 색깔을 낮춰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했던 그 수집하는 것들이 처음에 건축가분들이 원로 건축가분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게 살아계실 때 일단은 구술 체록이라도 먼저 해야겠다고 해서 구술 체록을 시작을 했고요. 체록한 거를 그대로 책으로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이제 문맥이나 뭐 이런 부분을 고쳐서 저희가 대담집을 시리즈로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축가 생애 자료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다 이제 모으고 있고요. 지금 원로 건축가 5분들의 자료를 지금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분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2분이 건축가 2분이 기증을 했는데 그 서울 역사박물관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존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거기는 박물이다 보니까 건축이 이렇게 전시될 확률이 굉장히 작아서 잘못하면 거의 그냥 거기에 보존만 돼 있을 확률이 많아서 저희가 이걸 다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저희가 활용해서 알리는 거를 해서 협약을 맺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축가 이분들은 조금 사실 좀 젊기도 하고 그런데 생애 자료보다는 그냥 일단 자료들 건축 도면들이 많고요. 아까 초기에 있었던 분들은 좀 생애 자료들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이대가 더 젊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바꾼 거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가들을 하다 보니까 건축가보다는 건축물로 바뀌어서 저희가 여기서는 건축물 자료들을 지금 활동 중인 건축가들 대상으로 해서 작품으로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건축연구회가 하는 활동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건축 자체에 대해서 근현대건축의 역사, 그 다음에 현대건축 사론, 그 다음에 건축 비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학술 활동하고 교류를 하는 어떤 그런 포럼의 장소를 이제 만들자. 그래서 포럼이라고 처음 이름을 붙였다가 공식 명칭이 지금 현대건축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가장 쉽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목천 아카이브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건축계를 완전히 이제 다 지배하고 계신다고 해야 되나? 지금 하고 계시는 건축가분들이 아주 초창기에 사무실을 차리고 작품을 막 시작할 때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워낙 모르니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작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회의를 했던 그룹이 있어요. 한 11분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초기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제 부수체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평집을 내서 이제 저희가 포럼도 하고 비평집을 낼 예정인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현대건축연구회입니다. 현재 활동 목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수집해가지고 활동 연구를 해가지고 문화 생산자의 역할을 좀 하자. 그 다음에 현대건축 역사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하는 역할도 하고 이건 자산으로 공공의 자산으로 해서 가능하면 공개하고 알리는 거를 좀 더 중요시하죠. 수집 보존보다는 저희가 민간이다 보니까 그 수집 보존에 치중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경제적으로 있어서 가능하면 알리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교육 자료하고 역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건축을 알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 아카이브, 건축 아카이브 쪽하고 교류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쭉 그냥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로 구술 체록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술 체록 하고 나서 하면서 이제 자료들이 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고 그래서 기증을 해주시고 뭐 이런 절차로 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제 콜렉션 현대건축 쪽으로 작품 위주로 그쪽에서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로건축가 5명에 대한 구술 체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권이 발간될 예정이고요. 생각보다 아직 정정하신 분들은 워낙 꼼꼼하게 이거를 다시 또 하시고 저희 편집하고 되게 정리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늦게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녹음하고 일단 구술 작업하고 이번에 저희가 중간에 이제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시안을 고치지 말고 그냥 내자라는 의견하고 그래서 최소한 문맥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론은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기 손을 댄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대담집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원문은 그대로 저희가 따로 보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투시도 처음에 그 디지털 CAD라는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기 전에는 트레이싱이라는 종이 위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림을 직접 자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자로 그린 이제 도면들입니다. 아날로그 도면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원로 건축가들이나 1세대 건축가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현배 교수님은 한국의 외부공간이라는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집대성 하신 분이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으셨어요. 우리나라 전체 전통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 사진을 저희가 전부 다 지금 필름하고 사진을 전부 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수 교수님은 연대에 계셨는데 교수님께서 초기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개척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역사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디지털 자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역사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다 이제 이걸 디지털화 시키고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파일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명의 그 그룹이 활동했던 그 시기만 저희가 전체 그 11명에 대한 구술 체록하고 전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원로 건축가분들 자료가 하나도 없고 잡지를 하나 내셨는데 그때 도면들이나 이런 게 다 분실되고 없고요. 이 잡지사도 지금 없어지고 딱 이 책 한 권만 남아있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잡지 수록된 어떤 그런 디지털한 것밖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없고요. 이거는 손으로 그린, 그러니까 손하고 자로 그린 이제 도면이 이게 딱 한 장 남아있는 그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미 저희 찾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성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넘기시려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자손이 그냥 저희한테 그걸 넘긴 상황의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저희가 받아서 정리 중인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원로 건축가분들에게는 조금은 이제 목천 건축 아카이브가 알려져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현대미술관에서 또 건축 아카이브를 합니다. 30일날 10월 30일날 그 현대미술관 안에 건축 아카이브 연구소가 개소가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기용 선생님이라는 분 작품 전체를 거기는 아날로그 자료를 주로 모으고 전체 세계 자료 전체 다 가지고 가시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명님이 이제 들어가 있고 지금 이따미준이라고 제1교포 분이신데 5분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은 이제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웹 서비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증식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게 아까 사상 그룹 해가지고 전례 없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건축계를 다 움직이시는 분들이 모이고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서서 듣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작품을 하나 모으는 그런 건축가 조민석 씨라는 분인데 지금 젊은 건축가 중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비평가들도 와서 같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좀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분 작품이 이제 저희 아카이브에 주로 오는 걸로 하면서 포럼을 같이 했던 그런 세미나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두 분의 그 아카이브, 그러니까 구술 체록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로 결심을 해서 기증식 했는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1세대 건축가하고 그 아랫세대하고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되는 굉장히 뜻깊은 또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목천에 있는 이제 이 자료관도 보여드리고 이제 토론도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려오면서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 위주로 하면서 그 매체가 변하면서 디지털화돼서 디지털로 된 그 자료를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김찬중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3차원으로 설계를 하셨던 분이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 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거를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마 다음 김태현 선생님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관은 굉장히 작은데요. 어쨌든 그 작업하는 순서대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분류하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도면이 저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면함이 있고, 모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생애 자료, 서류 이런 것들하고, 뒤에는 모델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뒤에 분류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도면, 보관함, 그 다음에 모형, 그 다음에 여기는 문서나 사진 같은 거 보관하고, 뒤에는 그 모델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하고 있고요. 해외에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천이 처음 생겨서 이제 자극을 주면서 국립박물관이 형성이 되거나 또 다른 민간 아카이브나 서울역사박물관, 현대미술관 쪽에서도 이제 아카이브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총무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 보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들만 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박물관 같은 데서 이제 영원히 계속 보존만 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꺼내서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떤 그 소규모 조직의 특징을 살려서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쳐서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알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지금 건축 쪽에서도 이제 막 아카이브가 생겼고 아날로그 자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쪽으로 나가서 디지털화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본 디지털에 관한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수집 정리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축연구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이신 분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비평집들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축물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자발적인 어떤 그런 연구의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건축가들이 만들어내는 건축 아카이브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뭐 이거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저희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아카이브 기관하고 좀 연계 활동을 해서 좀 그 확장을 하고 좀 더 많이 깊이가 생겼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나와서 이제 발표를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천 아카이브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져 왔고 그 내부의 어떤 조직들이 이제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저도 목천 아카이브를 처음 제가 본 게 언제였지? 그래서 한 1년 훨씬 넘었죠. 1년 훨씬 넘었는데 가서 뵀더니 벌써 많은 용어들, 아카이브에 관련된 용어들을 쓰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 여기 이제 조준배 소장님 포함해서 몇몇 분들은 이미 이제 해외에서 건축 아카이브의 동향을 많이 보신 터라 그거의 필요성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용어나 고민사항도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몇몇 분 성함 리스트 나왔었는데, 그런 분들이 쓰신 건축 아카이브에 관련된 논문들도 여러 편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노력과 그냥 기록관리 쪽에 있는 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칙을 건축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적용해보는 작업, 이런 걸 서로 이제 집단적 협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는 김태형 선생님이 아까 이제 조 소장님께서 뒤에서 얘기해 줄 거다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